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그 다음에 템파베이와의 경기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 경기를 1순위로 언더를 추천 라인으로 드렸었는데, 오늘 경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기가 그렇게 많은 득점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최근 두 팀의 선발 자원들의 어떤 피칭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두 팀의 불펜이 안정적인 피칭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울러 이제 두 팀의 타격 흐름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두 팀 다섯 경기 미네소타의 타격 흐름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템파베이는 그나마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템파베이의 득점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일 경기 템파베이가 파블로 로페즈를 상대로 좋은 타격 흐름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페즈 같은 경우는 현재 5월의 방어율은 2.48입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 등판 1.5, 낮 경기 3.33, 뭐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울러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최근 두 경기 12이닝 동안 무실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홈에서 2.50, 낮 경기 1.71, 상당히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5월달 등판 성적이 처음에 5월 1일, 7일, 12일은 좀 나빴다라는 거. 하지만 18일, 24일 마이애미 토론토전에서는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때 당시에 마이애미와 토론토의 타격 흐름은 썩 좋지 못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라스무센이 오늘 경기 실점은 좀 하겠지만 많은 실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경기 내내 팽팽한 투수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불펜에서의 최근 흐름은 미네소타가 한창 진짜 리그에서 최고의 불펜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최근에는 조금 좀 불펜이 실점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라이온과 펀더버크 이 두 선발 자원이 일주일 동안 9실점을 하는 바람에 최근 미네소타의 일주일 실점이 15점이나 된다라는 점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9점을 빼면은 27이닝 동안 6실점이거든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미네소타의 불펜의 이닝 수가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제가 템파베이의 불펜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템파베이 불펜이 조금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템파베이 본연의 안정적인 불펜을 바탕으로 지키는 야구가 지금 최근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는 주력으로 언더를 가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승패는 템파베이 사이드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템파베이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특이사항이 있다면 올 시즌 낮 경기에서의 승률 그다음에 낮 경기에서의 어떤 타격 흐름은 미네소타가 좋다라는 점은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네소타의 타격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낮 경기라고 갑자기 이 타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템파베이의 승 언더 예상을 해보고요. 두 번째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입니다. 제가 이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이틀 연속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디트로이트가 꾸역꾸역 이기네요. 게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 타격 흐름이 지금 너무 좋지 못하네요. 1할 오픈 4리. 디트로이트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장타율이 1할 9푼입니다. 역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타격 때문에 이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불펜에서만큼은 샌프란시스코가 좋아요. 20점, 2이닝 동안 4실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24이닝 동안 11실점. 올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이 샌프란시스코보다는 디트로이트의 불펜이 더 좋았었는데, 디트로이트가 최근 경기 불펜 필승조들의 어떤 피로감이 좀 높아지면서 최근 경기 조금 고전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내일 경기에는 베스트도 못 나오는 상황에서 불펜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랜던 루프, 조브 잭슨 둘 다 괜찮은 올 시즌 신빙들인데
조브 잭슨은 생각보다는 FIP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예, 생각보다 FIP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올 시즌 5월 등판 성적만 본다면 5.18입니다. 예, 5.18. 4월에는 2.70이었는데 그 다음에 루프 같은 경우는 2.73. 오히려 4월보다는 5월에 더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정 등판이 조금 안 좋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낮 경기도 조금 안 좋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불안하지만 일단 디트로이트도 최근 타격감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잭슨은 홈 경기와 낮 경기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경기도 뭐 박빙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빙의 경기가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승을 보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예. 하지만 이 경기는 지금 8.5 기준이라면 이게 두 팀의 지금 최근 타격 흐름을 보았을 때 이 경기는 오버를 볼 수는 없다. 예,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 두 팀의 일단 타격 흐름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언더를 주력으로 언더사이드에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애리조나 피츠버그입니다. 야, 오늘 애리조나가 6대 0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빈 번스가 나름 길게 던져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9대 6으로 역전을 당했어요. 예, 이건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애리조나가 최근 10경기 3승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애리조나가 타격이 좋았을 때만큼은 아닙니다. 네,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고 불펜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예, 불펜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리조나 일주일 동안 지금 불펜이 12이닝밖에 소화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을 수 있을 만한 불펜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예, 애리조나가 지금 믿을 수 있을 만한 불펜이 없는 상황에서 웬만하면은 선발로 길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내일 경기도 저는 이 애리조나의 불펜이 조금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잭갈렌 같은 경우는 전혀 뭐 폼을 못 찾고 있습니다. 4월에도 5점대, 5월에도 5점대, 그 다음에 꾸준한 실점과 그 다음에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고 볼넷도 매우 꾸준하고 그 다음에 구위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홈에서 6.03, 그 다음에 낮 경기 4.94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스킨스 같은 경우는 뭐 리그에서 손가락에 드는 파이어볼러죠. 예, 파이어볼러에다가 제구도 잘 되고 있는 선발 자원입니다. 물론 5월 들어서 이제 볼넷이 조금 많다라는 점이 5개 T일 수도 있겠으나 4월 등판에서는 볼넷이 거의 없었는데 5월 등판에서 좀 볼넷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변수이고 그리고 워낙 삼진 능력이 좋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이 좋다. 애리조나가 스킨스를 상대로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피츠버그 불펜도 뭐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피츠버그가 어저께 웬츠가 길게 3.2이닝을 끌어주면서 필승조도를 나름 아낄 수 있었다. 그리고 베드나가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애리조나보다는 불펜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선발 마운드와 불펜 마운드에서 앞서고 있는 피츠버그. 그 다음에 피츠버그가 타격 흐름이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예, 지금 뭐 2할 6푼 7리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뭐 애리조나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피츠버그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피츠버그의 오버 사이드 보겠습니다. 오버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애리조나가 이 경기 갈렌이 길게 못 던지고 뭐 5이닝 던지고 이후에 올라오는 애리조나의 불펜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7.5점이라면 오버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볼티모어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이 경기도 볼티모어가 경기 초반 앞서고 있다가 결국은 볼티모어의 불펜이 또 방화를 하면서 패했는데 볼티모어 불펜이 진짜 이 정도로 몰락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25.1이닝 동안 25실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17이닝 동안 8실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펜에서의 어떠한 뎁스는 어, 볼티모어보다 세인트루이스가 좋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선수들의 몇몇 이름값만 본다면 이 볼티모어가 더 좋거든요. 예, 근데 뭐 도밍게스가 뭐 4실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경기에 카누가 등판 못하고 얘네 둘 말고는 그 다음에 바티스타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믿을 수 있을 만한 불펜 자원이요. 예. 반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슬리가 그냥 꾸역꾸역 버티기는 합니다. 예. 해슬리의 WHIP가 1.50이거든요. 마무리가 1.50이면 조금 높은 WHIP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선발 싸움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포비치보다는 마이콜라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콜라스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야 이게 5월 등판 성적을 보면은 이 그래도 6회까지는 꼬박꼬박 소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4월보다는 5월에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콜라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볼넷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운데로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집어넣다가 맞는 경우가 예전엔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애리조나전, 뭐 캔자스티전, 워싱턴전에서 매우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이 스탯상으로 사실 이거 마이콜라스 이름만 없고 사진만 없는 상황에서 이 스탯이면은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팀도 타격이 그렇게 나쁜 팀들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뭐 세인트루이스가 뭐 포비치 정도면 충분히 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포비치도 역시 이 FIP가 좀 높은 선발 자원입니다. 그리고 WHIP도 높고 그다음에 최근 타격 흐름은 두 팀 비슷합니다. 2할 4푼, 2할 5푼. 그다음에 장타력은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은 볼티모어보다는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즌의 볼티모어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불펜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 볼티모어는 도저히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세인트루이스의 승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콜라스를 제가 썩 믿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어느 정도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에 세인트루이스 승을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캔자스 시티와 신시내티와의 경기인데, 자, 이 노아 카메론 같은 경우는 역시 FIP가 높은 선발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메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상적인 피칭 내용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카메론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닝 소화는 꾸역꾸역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볼넷이 템파베이전에서는 5개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저는 카메론의 호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구속이 빠른 선발 자원은 아닙니다. 91.4마일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다양한 구종, 뭐 구종이 그렇게 많은 건 않지만 그래도 뭐 슬라이더, 커브, 그다음에 뭐 체인지업 뭐 이렇게 던지고요. 패스트볼이 가장 높지만 또 패스트볼의 제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야 워낙 업앤다운이 심한 팀이거든요. 타격에서의 업앤다운이 심한 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시내티가 타율은 좋지만 이 신시내티는 항상 이 기복이 심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캔자스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 그린이 올 시즌 이 볼넷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WHIP도 0.85예요. 그런데 이닝 소화 능력이 평균적으로 4월에는 7, 8.2, 뭐 7, 뭐 이랬었는데 5월에는 6.34, 5이닝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시내티의 문제점은 불펜이죠. 불펜이 지금 많이 헐겁다라는 점. 19이닝 동안 24실점. 반면 캔자스티 같은 경우는
26이닝 동안 14실점. 물론 내일 경기 크루즈, 세르파, 시스크 얘네들이 못 나오지만 얘네들은 이제 핵심 필승조들이 아닙니다. 예, 얘네들은 얼색, 그 다음에 에스테베즈 얘네가 뭐 8회 9회 올라오는데 일단은 뭐 카메론이 요렇게만 던져준다면 뭐 6.2, 6.1, 6.1 뭐 요렇게만 던져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캔자스티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캔자스티가 이 그린을 상대로 조금 고전의 여지가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이후, 그러니까 경기 중반 이후 신시내티의 불펜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캔자스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캔자스티의 승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과 카메론의 호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언더사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와 토론토 경기입니다. 뭐 이 경기는 저희가 지금 이 경기도 27일 경기도 언더 드렸고요. 그 다음에 28일 경기도 역시 언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도 이 경기는 언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일단 텍사스의 타격 흐름, 토론토의 타격 흐름 완전 개판입니다. 얘네 장타율이 2할 4푼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보면은 최근 5경기 1할 7푼, 1할 7푼. 일본 야구보다도 지금 못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발 마운드 특히 말리 같은 경우는 뭐 피안타율이 리그에서 적은 선발 자원 중에 한 명이고요. 물론 4월보다는 5월 들어서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뭐 라우어 같은 경우는 뭐 이닝 소화가 긴 선발 자원은 아닙니다. 예, 이닝 소화가 긴 선발 자원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원정 경기 뭐 무난하고 하지만 지금 라우어가 얼마나 길게 던질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텍사스의 지금 타격 흐름이라면 라우어가 평균만큼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라우어가 한 번에 무너질 그럴 경기는 아니다. 그리고 토론토의 지금 불펜이 얘네들도 좀 불안한데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나름 잘 버티고 있고 메이슨 플로어티 같은 뭐 추격조들이 4실점을 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22이닝 동안 3실점입니다. 예, 상당히 안정적인 불펜 마운드를 보여주고 있고 텍사스도 불펜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리그에서 중위권 정도의 불펜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토론토도 지금 타격 흐름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선발 마운드 싸움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에서 누가 더 길게 오랫동안 던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 더 추격조가 먼저 올라오느냐. 추격조가 먼저 올라오는 팀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예. 텍사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언더를 메인으로 드리고요. 전 이 경기는 텍사스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미러키 보스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매츠랑 시삭스 경기는 이건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다저스. 클리블랜드 선발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 애슬레틱스. 이 경기도 패스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맥클러스 주니어가 글쎄요. 예. 휴스턴의 애슬레틱스에서 그래도 뭐 세베리뇨 정도면은 그래도 이닝 소화가 괜찮은 선발 자원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휴스턴이 과거처럼 뭐 상대팀을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은 아니고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샌디에고 마이애미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마이애미 봤는데 아니 그거 5대0인가를 앞서고 있다가 그걸 뒤집히네. 예. 오버 보겠습니다. 마이애미의 불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칸타라 여전히 제품 못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도 하트가 지금 마이애미가 어느 정도 타격 흐름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난타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애틀란타는 윌러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뭐 컵스는 당연히 컵스가 이기겠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 워싱턴은 전 이 경기는 역시 오버 보겠습니다. 예. 커비가 직전 경기 좀 많이 털렸죠. 예, 3.2이닝 동안 5실점. 근데 이게 커비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예, 커비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고 윌리엄스는 요게 본 모습입니다. 4이닝 4실점, 5실점. 예. 시애틀이 오늘 경기 어느 정도 타격 흐름을 조금 찾은 모습이고 요런 흐름이라면 시애틀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면서 오버사이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LA와 양키스는 언더 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모바일에서는 앱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에서는 그냥 회원 가입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